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예, 월요일 뉴스탑 10 1위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 직을 던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요, 미리 준비해온 5문장으로 사퇴변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이재명, 이 양자 구도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감사원장 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에 거쳐가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 메시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다.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대선 출마 의사는 차차 말씀드릴 것이다. 위원정 의원님, 네. 생각보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속도 혹은 이 대선판에 정치판에 뛰어든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모습만 보면요. 오늘 태극기가 그려진 이제 마스크를 끼고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아마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회 봉사하는 뭐 이런 방법을 찾겠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일단 사표를 내는 날이기 때문에 왜 사표를 냈는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떤 길을 밟을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주목되는데 아마 지금 사실은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8월달 되면 이미 경선 절차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한테는 7월달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왜 본인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왜 본인이 앞으로 이제 대선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에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조금의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표를 냈지만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또 이 대선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구체적인 명분이 좀 쌓여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세력과 어떤 이들과 함께 도모해서 할 것인지가 좀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야권의 어떤 대선 구도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하 변호사님, 근데 최 원장이 오늘 여러 메시지를 전하면서 감사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 판단하였다. 이게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의식했다. 이 발언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월성 원전 감사라든가 이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국정감사나 이럴 때
여당 의원들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그때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본인은 느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이 감사원의 고유한 권한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감사원 저희도 이제 법사위원을 해보면 감사원 공무원들은 와서 하는 자부심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감사원장도 처음에 감사원장직을 맡을 때와 달리 이제 이 감사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사원으로서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발도 받고 뭐 이렇게 수사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본인이 그만두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이걸 끌면 안 된다. 본인이 언제 정치를 할지 이런 부분 뭐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임명권자에 대한 맞는 거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다음 달 뭐 정치 출마를 본격적으로 선언할 거다, 대권 출마를 선언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어서요.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017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탁했었습니다. 윤 전 총장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등을 돌린 또 한 명이 된 건데요. 그간 우여곡절을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책임자로 기대합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윤석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윤영찬 대내 목소리까지 만나봤는데요. 김가륵 교수님, 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명분이 윤석열 전 총장은 확실히 이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뭔가 명분이 확실했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오늘 직을 던진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시기적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은 그래도 한 3월 달에 이렇게 했고 상당한 뭐 한 3, 4개월의 어떤 시간을 두고 지금 정치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사퇴를 하고 다음 달에 정치를 참여한다. 그러면 그 열흘 동안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 중립성을 지킨다면, 지금까지 지켰다면. 그런 어떤 중대한 사건이 그 사이에 벌어지나요? 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미 정책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책 중립성이 이미 훼손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보다도 훨씬 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사퇴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한 4월 달에는 따라서 사퇴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본인이 수장으로 있었던 조직에 대한 어떤 훼손을 조금이라도 좀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데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뭐 직무정지,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고난한 어떤 길들을 윤석열 전 총장은 갔어요. 예. 그러면 지금 최 원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개혁이 있었느냐, 인사권에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사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실질적으로 했고 그 사이에서 뭐 갈등이 있었다. 그 정도 갈등 갖고 직을 내려놓고 그것도 임기가 정해진 이 권력기관의 장을 중도에 그거를 내려놓고 그 정도의 어떤 중대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전혀 없다고 봐요.
명분이 전혀 없다.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최재형 원장의 명분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민정수석 중에서 3명이 전부 다 사실 감사원 출신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었어요. 또 청와대에 있다가 바로 또 감사위원으로 간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이제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월성원전 1호 감사도 거의 뭐 혼자 밀어붙였다고 했을 정도로 감사원 내부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저항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감사원은 국정 전반을 다 봅니다. 전체를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감사원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이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생각, 또 국정 전반을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본인이 나온 걸로 추정은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본인의 입으로 이제 이게 말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은 되지만,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거는 좀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가족의 반대로 대선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최근 부친인 최영석 예비군 해군 대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가느다라는 목소리로 대한민국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맺지 못한 마지막 말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만세 또는 대한민국을 지켜다오. 부디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필승.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주에 있었는데 최재형 원장의 부친이 그런 정치판을 왜 들어가냐 극구 만류했다고 전해지는데, 일단 아버지도 설득했고 윤 전 총장 정치선언 전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구장체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태기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징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정치 참여나 아니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예고나 아니면 그런 이 시그널을 준 것이 없이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29일 날 정치 참여 개시 선언을 하고 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이 예고된 직후에 상당히 거취가 발빠르게 사퇴 시점이 좀 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여권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감사원장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범야권의 차기 주자 후보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에 나도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만약에 엑스파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흠결로 어려워진다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 명문가 집안의 또는 어떤 그 도덕성과 어떤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의 어떤 이 기자회견보다 하루 앞서 사퇴를 함으로써 오늘 또 뉴스 탑10만 하더라도 첫 번째 뉴스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태길의 이 측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윤석열 대항마로 충분하다. 이게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의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반하는 국민들에게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후보자들이 지금 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선언도 하고 정치 개최 선언도 하고 거기에 최재형이라는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6월 28일에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재형 원장의 사의 표명, 그러니까 명분은 있고 아니다, 명분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사실 최재형 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강직함과 미담으로 손꼽힙니다. 과거 최재형 원장을 미담 제조기로 평가했던, 칭찬했던 여권 인사들의 발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문가라는 표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들 전원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부분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이제 여당 의원들이 미담을 갖고 릴레이 칭찬을 좀 했었는데 소아마비 친구를 업어서 등하교하고
부친이 이 6.25 참전용사 예비역 해군대령 아까 화면에서도 만나봤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 공개 입양 스토리요.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볼까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관련 발언하면서 잠시 좀 논란이 됐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과거 한 10년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 물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입양이 권장돼야 된다. 이 발언으로 꽤 대통령과 비교가 됐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최재형 원장은 뭐 까도 미남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말 공직자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판사 생활을 그동안 쭉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를 매일 업어서 학교에 같이 등교를 했고요. 같이 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고 같이 또 사법고시 합격해서 지금 또 이제 이 출마를 상당히 돕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 이제 이 집안 같은 게 보면 남자들 전부 다 사실 병역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병과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가족 모임을 할 때 이 애국어례를 같이 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또 이제 아버님 최영섭 대령이 이제 훈 씨도 있고 매일 아침에 본인이 출근할 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필승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애국이나 또 어떤 그 병역,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본인이 위에 따님이 두 분 계신데 그 밑에 이제 그 두 분 키우고 난 다음에 아들 2명을 또 입양해서 키워서 지금 또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입양에 대해서도 사실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를 2명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다 해내면서 이제 특히 다른 인터뷰를 하지 않는데 입양 관련된 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응하고 있고 또 권장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정말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서는 대표적인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었지만 나올 때마다 뭐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등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또 나중에 이제 검증해보면 또 뭐 새로운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의 어떤 최재형 원장 전체로 본다면 정말 미담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미담, 인생 역경은 이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또 앞으로의 최재형 원장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국정 운영과는 또 바로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비판 목소리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담 제조기라고 평가했던 여권 인사들 최근에는 최재형 원장을 이렇게 몰아붙였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박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라는 것은 뭐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라뇨.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완전 마피아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대선 불복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감사원장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 나가서 정치를 하시든지 비판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